목동가. 자, 이 작품은 묻고 답하는 형식이에요. 묻는 사람이 있고 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화자가 묻고요. 이거 정리하고 들어가도 괜찮아. 알겠지? 그리고 이제 목동이 답하는 거. 대화적 구성이죠, 뭐. 그리고 묻고 답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묻고 답한다는 게 보통은 답하는 사람의 비중이 있잖아. 근데 이 작품은 묻는 사람이 자격이 쫙 하고 답하는 사람이 자격이 쫙 해요. 가볼게요. 녹양방촌덕의 소목이는 저 아이야. 누구겠어? 목동이겠지. 인간 영역 아는가 모르는가? 인생명년이 풀끝에 이슬이라 36,000일을 다 살아도 덧없거늘. 하물며 장수단명이 운명인데 사생을 정할 냐? 그 장수하거나 단명하거나 운명인데 살고 죽는 걸 못 정하지. 이거는 그 운명이 정하는 거죠. 설의적 표현입니다. 인간 영역을 아는가 모르는 것도 이제 물음의 표현이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아 인생 무상이구나 요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 부분만 내서 그런 선지가 나올 수도 있으나 쌤이 봤을 때 예상 선지는 그 뒷부분이랑 함께 고려해서 나오는 선지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공삼백골이 그 안이 늦거우냐. 한마디로 뭐야? 인생이 짧아.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그래도 뭘 해야 돼? 공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백년이 풀끝에 있으려 요무기가 딱 밑줄 긋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지. 공명, 이신양명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딱 냈어도 맞다고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떤 논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는 말은 인생 무상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영원히 남는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거예요. 공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우면 옛성인의 사업 밑줄거봐 아름다운 일모 후세에 전하면 대장부를 밑줄거봐. 그러니까 성인과 대장부를 봐라. 이름을 남기지 않았냐? 명예를 남기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꾸의 방식이 들어갔고요. 물음의 방식도 들어갔죠. 생애는 유한하고 사일은 무궁하니 살아있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 죽어있는 그 날은 사람은 원래 죽으니까 무궁하죠. 유한한 생애로 썩지 않을 이름은 영구히 전하여 천지와 함께 무궁하여. 맞아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이름을 길이길이 남겨야 된다. 시서 백과어를 자자히 외워내고 공명한 증을 일일마다 법받아서 학문내기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 탐구하는 사람들은 역사에 후대로 대대로 남잖아요. 직설로 기약하고 요순을 빚어내요. 이것도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들도 있었고 파랑사의 수역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환가고독의 덕택에 쌓였거니 한마디로 뭐냐면 입신양명하고 태평성대를 만들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덕을 받았다는 얘기야. 태평성대 덕분에 그런 사람들도 해결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상사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짧은 인생 동안 유교적 이상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죠. 중요하게 갑시다. 그누이신고 어떤 사람인고? 이번에 답가예요. 목동이 답을 합니다. 이제 형용이 추치하니 초나라대부 군원인가? 잔원이 영락하니 학자 유자오이신가? 고사인용이죠. 눈썹을 찡그리니 시름이 많으신가? 발끝으로 서시니 어디를 보시는가? 지금 두 줄 두 줄씩 해서 대꾸가 돼 있죠. 대꾸 정도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아주 눈에 띄도록 비슷해야 돼요. 아름다운 경을 바라는가? 이별의 슬픔이 중하신가? 뭔가를 기다리니? 이별이 슬프니? 해질녘 대나무에 혼자 어떻게 서서 내 근심 던져두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보여요? 혼자 어떻게 서서 내 근심 던져두고 무슨 말씀 하세요? 영락은 운수에 달렸고 부기는 제천이에요. 영락은 뭐야? 운수가 결정하는 거고 부기라는 건 하늘에 있습니다. 구한들 곁에 오면 던져들고 어디가 그러니까 아저씨 부기영화는요 운명대로 가는 겁니다. 아등바등할 필요 없어요. 운명론적 인식이죠. 자 가보면 천생만물하여 살아갈 리 다 했으니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를 몰라도 큰 도는 모른다 할지라도 인생이 저렇도다 소치게 아는데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을 갖다가 소치기에 비유하는 거야. 송아지 어미조차 누군가의 절로 놓여 푸성기 뜯어먹고 시냇물 흘려 마셔서 누웠다 일어났다면 제 맘대로 다니지. 송아지는 아주 자유롭죠. 그런데 코트를 꼬이끼고 긴 곱비 굳게 메어서 고운 콩대 삶은 콩을 100가지 찰지라도 배불리 먹었다 할지라도 불같은 여름편에 큰 쟁기 마주매어서 일생의 고단함이 저희 중에 불짝시면 어느 것이 한가하고 어느 것이 괴로운 거. 근데 송아지가 소가 되잖아? 그럼 어때? 고생하죠. 뭘 얘기했어? 인생 갖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송아지는? 유년이지. 소는 성인이지 성인. 뭐가 낚였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유자력한 게 더 낫지. 이런 말이죠. 비교한 겁니다. 근데 또 있어요. 일시에 빛나기야 희생만 할까? 희생 거기 나와 있지. 재물이라고 돼 있지. 근데 일시에 빛난다는 건 뭐야? 명예죠. 소가 그냥 일만 하고 죽는 것보다 재물로 바쳐지면 그 소는 그래도 뭐야? 신성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할까마는 헌덕선물을 치고 비단거저 가로덮고 밧줄걸레 벗기고 붉은 실로 얽어내고 이러면서 이제 묘사하는 거야. 소 잡는 과정을. 야간에 곱배 들고 태묘로 몰아가서 백정에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흩어지니 그가 결국 재물로 올려지는 건 명예롭긴 하지만 죽는 거지 그냥. 저더러 물어보면 어느 소가 되겠어요. 그냥 이러고 살죠. 그러니까 이게 대비의 대비예요. 이렇게도 대비되고 이렇게도 대비가 됩니다. 이 재물이 되는 거는 명예라고 하는 거는 어디랑 연결하면 될까 이 말이야. 여기랑 연결하면 되지. 아저씨가 지금 명예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상 소로 따지면 그 재물로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 그게 뭐냐. 이런 얘기지.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송아지가 성년된 소보다는 낫고
노동하는 소보단 나을 거고 고생하는 소가 재물보단 난 거예요. 소의 일생에 따라서 운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일생이라는 게 그렇죠. 사람 삶이라는 게 계속 문제 연속이거든요. 고통의 연속이고 문제 연속인데 그걸 해결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어떻자? 난대로 살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 보아 내 분수만 지키면서 살자. 괜히 분수 넘치게 해서 재물로 명예를 쌓는다 하더라도 재물처럼 되지 말고 목동이 하는 말은 유유자적 생긴 대로 살자. 유유자적이라고 한다면 목동은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인식할 수가 있죠. 풍류라는 건 정신적인 만족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답형인데 이런 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린 대화라고 해요. 송맹인곡 같은 경우에는 감녀와 을려가 대하잖아. 그래서 을려 얘기가 메인이잖아요. 그 하늘에서 이제 적강한 선녀 얘기가 메인이잖아요. 문답형식은 보통이 그렇거든요. 시집살이도 형님 시집살이 어때요? 그러니까 시집살이 얘기를 쫙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닫힌 대화형이라고 그래. 답쪽을 우리가 보는 이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묻는 사람, 답하는 사람의 얘기가 비슷한 비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열린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딱히 추구한다기보다는 둘 다 균형감 있게 봐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다. 둘 다 뭐 틀린 생각은 아닌 거지. 이 정도로 정리하고 꼭 요것도 그 중요한 부분, 생략된 부분, 전문 부분은 또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